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은행의 리포트에서는 2026년을 이끌 수 있는 AI의 핵심 종목 베스트 5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테슬라는 항상 맨 끝으로 붙거나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가 정말 AI 회사가 맞는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등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언제 돈이 되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호재냐 악재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월가가 말하고 있는 AI 붐과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AI의 전환은 현재 같은 시간표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근 쏟아지고 있는 많은 AI 관련 뉴스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가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짧은 이야기만 전해드리면, 그동안 제공해왔던 월가의 인터뷰 번역 콘텐츠가 앞으로는 형태를 나누어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 영상에서는 해석과 판단에 집중하고, 인터뷰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 자료는 회원님들에게 별도의 자료 형태로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공지에 정리해 두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2025년을 정리하는 공식 리캡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은 연말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 전기차와 에너지 그리고 로보택시까지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어디까지 왔는지를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한 화면의 영상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FSD의 최신 버전과 옵티머스의 시연, 할리우드에 있는 테슬라 다이너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첫 번째 고객 인도 등 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의 네트워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고, 여기까지는 성과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영상에서 테슬라의 사이버캡 생산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이버캡의 본격 양산이 2024년 4월 전후가 될 거라고 말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라인의 생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을 두고 자동차 공장이 아닌 이 전자제품의 생산 라인처럼 보일 것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정말로 테슬라가 AI를 이용한 사이버캡의 운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상만 하던 것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가 글로벌 누적 90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번 900만 번째 차량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됐고, 이 테슬라 아시아 공식 계정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는 속도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불과 207일 전 글로벌 누적 8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었고, 이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만에 100만 대를 추가로 생산해 이 9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800만 번째 차량은 독일의 기가베를린에서 나왔고, 900만 번째 차량은 상하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전 세계 공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상하이 공장은 이미 올해 초 누적 400만 대를 넘겼고, 지금도 모델 3와 모델 Y 등 중국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를 공급하는 테슬라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AI의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물리적 제조 확장의 속도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또 2026년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속도로 확장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의 스마트 교통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직접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했고, 일론 머스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교통부 장관과 국가 AI 총괄 책임자와 함께 화상 통화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2026년 3월에 열리는 스마트 교통 컨퍼런스의 초청을 수락하는 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는 자율주행 관련법의 정비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 그리고 테슬라와의 협력 확대이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테슬라 FSD의 규제 승인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1000명에 가까운 테슬라 오너들이 FS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이 교통부 장관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주행 관련 테스트와 승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하고, 점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국가 단위의 제도와 법률 테이블 위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AI 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실 몇 분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 핵심은 굉장히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늘고 GPU 주문이 폭증하고 또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AI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숫자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이 찍히고 또 가이던스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쉽게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이 월가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AI의 숫자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도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고 구독 모델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월가에서 좋아하는 AI는 이 물리적 AI가 아닌 이 서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AI를 말하는 것 같고, 이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물리적 AI는 실패 시에는 비용을 직접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는 이 두 회사의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고, 이런 차이는 월가에서 평가의 속도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테슬라는 2025년 4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직접 회사에서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IR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수치를 보게 된다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차량 인도량을 약 42만 3천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치를 13.4기가와트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재미있는 것은 여태까지 로이터는 로이터대로, 이 CNBC는 CNBC대로 이 자신만의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이 테슬라의 어닝 미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2025년 전체 인도량의 컨센서스는 현재 164만 대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수치인데, 이 테슬라는 이 매번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 블룸버그의 팩트셋을 봐야 되는지 CNBC의 팩트셋을 봐야 되는지 너무나도 헷갈렸던 상황이었는데, 아예 테슬라가 이런 숫자를 직접 관리하는 모습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중국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의 인도 센터가 꽉 차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모델 Y는 여전히 중국의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숫자들이 월가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숫자들이고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하는 단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AI가 조금 과소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지만 이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회사라는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운영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FSD가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 밤길이나 공사 구간,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보여주는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고, 이 옵티머스 역시 정말 공장에서 사람 한 명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사람보다 싼지, 여러 가지를 실제로 테스트해봐야 되는 이 질문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나오고 있으며, 이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정말 사용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와,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경쟁사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 테슬라의 AI를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AI의 이야기를 할 때 빠지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가장 흔한 착각은 이 웨이모가 이미 로보택시를 운행 중이고 중국의 바이두나 포니 AI도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늦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운영과 확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고, 정말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조건을 통제하거나 지역을 한정하고 날씨도 한정시킬 수 있고 센서를 많이 달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비용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먼저 시작했다고 시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초기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만들곤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AI를 전부 성능의 그래프로만 보는 시각인데, 어쩌면 테슬라의 AI는 가장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이 아닌 가장 싸게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으며, 이 현실의 AI 세계는 실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실패를 얼마나 싸게 다시 학습할 수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도조와 AI5 칩,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이며, 결국 이런 실패를 가장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이런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월가의 예측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가는 항상 구조가 완성된 뒤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늘 어긋나 있고 왜냐면 테슬라가 아직 확인 가능한 숫자 이전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앞서도 봤듯 이 사이버캡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시간표가 2026년에 점점 맞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2026년을 바라보는 AI 종목을 말하면서 AI의 다음 장은 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라고 말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만으로도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월가 내부에서도 AI 다음의 단계가 서버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댄 아이브스 역시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피지컬 AI가 정말로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해가 바로 2026년이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는 게리 블랙이 있는데 게리 블랙은 테슬라만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미 여러 경쟁사들이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 중인 상황이고 이 게리 블랙의 말을 듣고 있다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게리 블랙의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정말 빠져 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운영을 먼저 시작했다고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게리 블랙이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테슬라의 AI는 확률 계산이 끝난 기술이 아닌 구조가 앞으로 열릴 수 있는 기술이고 한마디로 웨이모가 도시 하나에 1만 번 주행을 성공시키는 것과 이 테슬라가 전 세계 수백만 대 차량에서 같은 판단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확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2026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리 블랙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는 이미 여러 경쟁사들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마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위라이드나 바이두, 웨이모 등 같은 기술들은 실제로 무인 로봇택시를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매우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는 지오펜싱, 한마디로 정해진 도시와 정해진 루트, 정해진 날씨와 정해진 교차로만 다니는 시스템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아닌 미리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달리 이런 회사들의 자율주행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움직이라는 규칙을 따르고 자율성 자체는 중시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본다면 라스베가스 도심 한복판에 교차로 중앙에서 이 아마존의 죽스가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차량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센서가 모두 꺼진 것도 아니고 정상 작동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이 아마존의 죽스가 허용되었던 시나리오 목록에 없기 때문이고 이런 비슷한 상황은 이 웨이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뒤쪽에 소방차가 접근하고 있고 경광등을 켜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웨이모의 차량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고 차선의 규칙이 더 중요한 듯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웨이모의 차량이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이유는 이 차량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시스템은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목표로 만들어졌지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하라는 목표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비켜주지 않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규칙을 정할 때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멈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경찰차가 다가오면 차선의 규칙을 지키는 대신 자연스럽게 공간을 열어주는 행동을 선택하고 이 미리 코딩된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앞을 읽는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존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으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현실 도로에서 전체를 상대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테슬라가 현재 유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월가는 현재 테슬라가 아직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AI에 대한 판단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늘 불리한 상황이고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 시장은 항상 결과를 먼저 사고 구조는 나중에 인정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시간의 다름 때문이고요. 하지만 산업이 바뀌는 순간 결과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어쩌면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실패해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이 숫자로 보이지 않는 이 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